안녕하세요, 도신입니다. 오늘은 한 2000년경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방송에 나온 사주입니다. 일반인 사주인데요. 그 당시 이제 인터뷰 상에서 그 노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노숙을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그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 사주를 이렇게 제가 가끔 이제 다루는데요. 주로 이제 유명인이나 공인 사주 위주로 다루는 이유가 그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사주를 내가 볼 필요가 있나. 전혀 모르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인이나 공인 위주로 사주를 푸는 점을 좀 양해 및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일반 사주를 뭐 전혀 안 다루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연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주는 개미년입니다. 개미년은 이제 1943년생이고요. 다음에 이제 월주가 무호입니다. 무호는 이제 양인이고요. 그다음에 일주, 내가 태어난 날이 이제 신축일에 이제 신금으로 태어난 겁니다. 신금. 이 신금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이분이 이 신금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죠. 일단은 이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까탈스러운 부분이. 좀 예민하거나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삼명통에서 이제 신금은 신금 위상이잖아요. 어떤 그 상이라는 게 설이거든요. 설이빨. 그러니까 이 축토라는 이 겨울의 동토 위에서 이제 설이빨이 내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그 성향이. 그리고 이 축토 속에 이제 또 신금이 또 있거든요. 이 축이라는 건 이제 소잖아요, 소. 소에 이제 신금이 이제 뿔이란 말이에요. 이 축토 속에도 또 신금이 있고. 그러니까 소가 이제 뿔이 이제 양뿔이 있는 그런 형상이란 말이에요. 소가 이제 양뿔이 있는 그런 형상. 그러니까 뭐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또 고집도 좀 세다고 봐야죠. 까탈스럽고 좀 예민하면서 좀 민감하면서 좀 자기 주장도 좀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축이라는 거는 이제 이 12성이라는 게 있는데 12성에서 이제 축액성, 천액성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토를 일단은 깔았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나머지 6글자 늘 제가 강조하지만 나머지 6글자에서도 달라져요. 근데 대체로 이제 축을 깔면은 이 육친의 덕이 조금 잘 안 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육친의 복. 그리고 이 축 자체가 또 이 형상이 이 필터링 형상이에요. 필터. 걸러낸다는 뜻이죠. 모양이 이제 필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걸러내는 그런 일, 뭐 뭔가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세밀하게 뭐 가공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점검을 한다든가 감찰을 한다든가 그런 직업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직업에 많이 있다. 이렇게 그런 직업에 이제 적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필터가 걸러내니까 이런 분들이 이 성격적으로 대인 관계에서 이 호불호가 상당히 갈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좋은 사람은 이제 마냥 좋은 거고 한번 이제 이 사람이 쉽게 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토 일지에 이제 축토를 깔았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불교 쪽이 많아요. 불교. 그러니까 천간에 이제 음간이 이제 5개잖아요. 을정기신계란 말이에요. 을축, 정축, 그다음에 을정기, 기축, 신축, 개축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이제 일지가 이제 축토란 말이에요. 대체로 불교 쪽이 많습니다. 불교. 다음에 이제 임진시에 태어났습니다. 임진은 신살이 떠올라야죠. 신살. 괴강살입니다. 괴강살 이제 우두머리 괴자고, 그 괴강살은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는 이제 진토하고 축토. 이 진토, 축토가 만나면 이제 팥살이에요. 팥살. 파. 깨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축토하고 오화가 만난다.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또 이미 얘기했죠. 사관왕이라고요. 원진살, 귀문관살, 탕화살, 육해도 되죠. 육해. 그 다음에 오미는 이제 합입니다. 오미합.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 2000년, 2001년경이 이제 50대 후반에 이제 인터뷰 영상에서 나오는데 5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대운이 이제 여기 이제 임자대운에 있는 겁니다. 임자대운에. 대운을 이제 일단은 보기 전에 사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5월의 신금입니다. 5월의 신금. 내가 신금인데 5월에 태어난 거예요. 그 5화는 이제 편관이에요. 편관. 그쵸? 편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묘한 게 천간에 여기 보면 이제 무게합이 형성이 됩니다. 무게합. 무게합이 돼서 이제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지금 5월이니까. 그 화기운이 강한 겁니다. 이 개수 자체는 지금 껍데기만 있는 거지 개수가 작용력이 없는 거예요. 작용력이. 무게합이 돼서 이제 화로 이제 바뀌고, 또 여기서 이제 밑에서 토국수를 하잖아요. 토국수. 이 개수는 이 미토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글지글 끓는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막에 있는 사막토란 말이에요. 흙이 이게 이 흙은 사막의 모래, 아주 뜨거운 모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홍콩 영화를 보면은 홍콩 영화에서 이제 그 쿵하는 사람이 이제 뭐 손을 단련한다고 뜨거운 불 위에 무슨 양동이나 이런 거 올려놓고 거기다가 모래를 잔뜩 이렇게 담아놓고, 근데 손으로 거기를 이제 막 찌르잖아요. 막 찌르면서 넣었다 뺐다 막 하면서 이게 손을 이게 단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흙입니다. 그런 흙이 이게 이 개수가 있으면은 이 개수는 거의 증발이 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 개수는 이게 그냥 물방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방울. 그런 물이 그런 잔잔한 물이 이 위에 이 사막토 같은 뜨거운 그 모래 위에 떨어지는 순간 몇 초 있으면 이게 증발이 돼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지는 또 오미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게합, 오미합으로 이제 화기운이 강한 거예요. 지금 화기운이 연주하고 월주가. 이 화라는 거는 신금에게는 쉽게 해서 아주 쥐약이에요. 쥐약. 만나는 순간 쥐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살이 강한 거예요. 관살이. 이 신금은 이 관살 앞에서는 추풍낙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이 축토가 이 편인이거든요. 이 축토는 편인이 이 축토가 이제 화기운을 빨아서 이 축토가 이제 화기운이 축토 속으로 들어가요. 이 기운이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올려주는 건데 신금으로. 이 축토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버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의 이제 대운을 보게 되면은 대운은 이제 대운수는 이제 2대운이에요. 2대운. 22, 22 이렇게 진행이 되고, 초년에 이제 보니까
2세, 12세 때 어떻게 돼요? 정사병진으로 됩니다. 정사병진이 뭐예요? 정사, 병화, 관살입니다. 관살. 지금 이사주는 관살이 강해요. 이 축토 하나가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 축토가 이 화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해서 지금 기운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살이 또 이 정사 이게 제왕지잖아요. 관살이 또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화가 들어오면서 사오미 또 방학국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분이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태어났는데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이 이제 재성이 아버지가 되거든요. 부친이 되는데 없습니다. 사주 원국이 없어요. 목이 이제 재성이 되는데 물론 이제 미토 속에 이제 을목이 있어요. 을목이 있고 이 진토 속에 을목이 또 있습니다. 그 12운성으로 보면은 양묘, 관대에 또 묘에 있습니다. 임진 개미는 묘예요.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돈도 나타내죠. 돈, 재물, 돈이나 재물은 땅 속에서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남들이 몰라야 되잖아요. 쉽게 해서 내 돈을 남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이라는 게 창고, 금고도 되고 창고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이제 땅 속에 있는 게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땅 속에 있다. 이거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땅 속에 있다. 그러니까 재성은 이제 처도 나타냅니다. 묘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묘지. 그리고 원국에 재성이 없고 재성이 지금 묘지에 들어가 있고 초년에 관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친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친덕이 아니면 초년에 이제 부친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이제 결별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따로 살 수도 있고 뭐 부친이 또 뭐 가출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대운부터 을묘갑인으로 20년간 재성운으로 흐릅니다. 재성운으로. 지금 사주원국에 재성이 없어요. 그 재성운이 들어옵니다. 20년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22대운, 32대운에 분명히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상으로는 지금 인터뷰가 한 짧게 나왔어요. 한 10초도 안 되게 나왔는데 뭐 젊었을 때는 뭐 처자식이 있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2, 30이 된 이게 재성이 처잖아요. 처도 되고 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자도 만나고 이제 돈도 이제 벌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재성운이 들어오면서 목생화 화급금으로 가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토가 있긴 있는데 이 토는 지금 이 엄청난 화를 감당하기가 좀 버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22, 32 대운에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뭐 이제 돈도 좀 만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재생살에 대해서 이제 신금이 나를 극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장끝발 개끝발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됐다고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돈이 생겼는데 돈과 여자가 생겼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남자가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없다가 돈이 좀 뜻하지 않게 좀 많이 생기면은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 이상한 일. 뭐 주색 잡기라든가 도박에 빠진다든가 또 뭐 사업하겠다고 난리 친다든가 잘 안 돼요. 왜? 재생살이기 때문에. 재생살이잖아요. 결국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목생화 화급금으로. 이분이 지금 50대 후반에 인터뷰를 하기를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2, 3년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대충 그 언저리인데, 그 전부터 집을 나와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방탕하게 생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가 됐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50대 후반이니까 대충 이제 4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축토가 들어왔을 때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축토가 들어왔을 때는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축토가 들어왔을 때는. 이 축토가 인성이거든요. 여기서 인성운은 나쁜 운이 아니에요. 이 축토가 들어왔을 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어떤 그 갈림길, 쉽게 얘기해서 인생의 갈림길 선상에 이제 갈림길에 이제 들어섰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 축토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50대 후반이니까 이 51, 뭐 이 정도부터 이제 슬슬 이 상관운이 이제 발동을 하거든요. 상관운이. 임자는 이제 식상운인데, 이 식상운이라는 것은 이 식상이 이제 관사를 치잖아요. 식극관에 의해서. 근데 이 식상이 관사를 칠 때는 어느 정도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일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일간이 힘이 있고 관살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관살은 강하고 일간은 아주 신약은 아니에요. 일간이 여기 지금 축도에 이제 신금이 있고 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0대 대운에 이제 노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운도 보지만 세운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세운도 지금 이 대운 안에 세운이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천간에는 이제 10개가 있잖아요. 천간. 지지는 이제 12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마 세운에서 목과 화운으로 이렇게 6년간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목생화로 가거든요. 목생화로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화급금으로 다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상운이 잘 풀리려면은 관살이 좀 약하고 일간에 좀 힘이 있으면은 이 판도가 달라지는데, 세운에서 아마 목운이나 화운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에 이제 말년운입니다. 이분이 지금 생존에 계시면 이제 80대 43년생이니까 80대 중반을 향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생존에 계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럼 말년운 이제 20년 운을 보면은 62, 70으로 갑니다. 이 신금이 이제 천간에 오거든요. 이 신금이 왔을 때는 살짝 소폭 향상이 됐을 거예요, 아마. 살짝. 근데 과연 노숙을 하고 계셨다가 살짝 소폭 향상이 되면은 얼마나 되겠냐, 이런 또 의문이 생깁니다. 지지에 이제 해수도 그래요. 해수도 그렇고. 이제 70이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운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천간에 이제 경금입니다. 이 경금도 소폭 향상이 되는 듯 하지만 신금이 경금을 만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신금은
천간에도 우리가 띠를 12지지 띠를 얘기하잖아요. 용띠, 소띠, 말띠, 양띠란 말이에요. 천간에도 동물이 있잖아요. 이 씨는 꿩이란 말이에요. 꿩. 이 경금은 매예요. 매. 그러니까 꿩이 매를 만난 거잖아요. 꿩이 매를 만난 거예요. 매가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전문용어로 철추새옥이라고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신약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겁재라도 들어오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술토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진술, 축미, 축술미, 사명살이 형성이 됩니다. 축술미. 그러니까 말년 노년운도 지금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5년 전경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인터뷰 노숙인 하시는 그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노숙하시는 분 인터뷰를 따오고 뭐 그분 사주 이렇게 보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